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이 산다. 저는 닥터조고요. 제 앞에 얌전한 모습으로 오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며칠간 잘 지내셨나요? 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녹음하고 말이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채널을 금방 오픈해 주더라고. 아, 그런가요? 네.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나밖에 녹음 안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강과 관련된 그 컨텐츠가 좀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급히 좀 손질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놨어요. 일단은. 꽤 바쁘셨겠네요. 네, 올려놓고 내 몸이 산다 페이지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구독자가 좀 생겼다.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이 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좀 서로 얘기해 보다가 홍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홍삼. 그 박 선생님은 어때요? 홍삼 좋아하세요? 저희는 주로 쓰는 게 인삼이다 보니까 네. 질문을 만약에 인삼을 자주 써보셨냐고 물어보시면 네라고 대답을 할 텐데 네. 홍삼을 많이 써보셨어요? 뭐 많이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한국에서 가장 큰 인삼 관련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복용을 하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련하게 좀 많이 먹었다가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홍삼 먹고 입술이 부르트일 수가 있나요?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요. 네. 하루는 냉장고에 있던 인삼 그 까만색 있죠? 그 진하게 다려놓은 거. 네. 쇠를 인삼에다 달지는 말라는 금기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그 다릴 때도 그 쇠에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술이 다 부르터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독성이 들어갔나? 글쎄요, 너무 뭐 몸이 갑자기 더워졌을 수도 있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반응인. 하여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입술이 부르터갖고 좀 불편했었어요. 그랬군요. 보통 이 인삼 이 구분이 수삼, 백삼, 홍삼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수삼은 그냥 그 캔 거, 백삼은 껍질을 벗긴 거, 네. 그다음에 홍삼은 6년근 인삼을 갖고 증을 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쪄갖고 말린 거를 홍삼이라고 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게 미국 산삼 이제 한참 유행했잖아요. 예. 그때 한번 신만이가 전화를 해서 그때가 약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예. 막 유행되기 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서부 쪽에는 삼이 나질 않아요. 예, 일단 그렇죠. 동쪽에 그리고 동쪽 중에서도 약간 동남 그 라인으로 해서 산삼이 나는 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기에 산삼을 캐러 간다 이거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암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예. 자기가 산삼을 온갖 좋은 산삼은 다 구해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다려서 먹였대요. 실제로 이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그 효과를 보고 나서 예. 자기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만이가 됐대요.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인생이 그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그때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자기가 캤던 산삼 중에서 이제 몇 년 된 산삼 해서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그렇고 좀 걱정이 돼서 그때 아마 술을 사다가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안 드시지 않고요? 네, 그냥 그 알코올에 담가 놓은 채로 예. 지금 그게 벌써 7, 8년 묵었네.
네, 술이 있습니다. 네, 산삼술. 네, 산삼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왜 드렸냐면, 근데 저도 그때 좀 잘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산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그 노드라 그러죠, 왜? 예, 노드?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세면 된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그때 좀 얻게 됐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삼을 제가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체질적인 구분을 좀 해서 삼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또 하시는 또 예. 그런 의학자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삼의 성분만 가지고 좋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인삼, 그리고 미국에서의 산삼, 그리고 사포닌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삼에 더 많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배운 걸로 말씀드리면, 인삼은 원산지가 한국이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중국 인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 인삼이 아마 당삼 얘기하는 거 아닌가? 당삼. 아니에요. 당삼 아니고요. 음. 한국 인삼이 하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인삼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그 재배를 해갖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맛도 한국 비슷하네요? 인삼이랑 비슷해요. 먹어봤는데요. 어떤 거는 산삼을 모내기식으로 해갖고 성분만 뽑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사포닌 성분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인삼 속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포닌이 사실 단연 이 사포닌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실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사포닌이 어떻게 보면 삼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정도인데 예. 수삼이 사포닌의 종류가 한 15종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건삼 예. 그게 한 22종. 예. 그리고 홍삼의 경우가 한 34종 정도로 훨씬 높게 나타난대요. 예. 그래서 그 홍삼이란 요 자체는 결국은 엄성된 그 삼을 파종을 해서 6년 후에 수확한 양질의 인삼 요거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다. 예. 그래서 색깔 자체가 왜 황갈색 내지는 젓갈색이잖아요. 예,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포닌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그런 견해를 들었어요. 사포닌의 종류도 중요하고 예, 그렇죠. 사포닌의 양도 중요하대.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효 성분, 예, 그렇죠. 네, 유효 성분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류가 사포닌의 종류가 이제 홍삼 쪽에 많다.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홍삼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예전에 그 대장금이란 드라마 아시죠? 예, 예. 네. 국민 드라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뭐 저도 이런 자연의학을 공부하면서 감명 깊게 봤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고 상당히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좀 귀감이 되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면에서 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예. 좀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 좋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제가 대장금 중에서 홍삼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예, 그러시죠. 자, 이 장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장금이라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 궁에서 모함을 당해서 자기의 이제 멘토가 죽었어요. 예. 일단 뭐 그때 고문을 많이 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일단 죽고 제주로 유배를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희망을 놓고 살다가 예, 예. 의녀가 되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엄청난 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제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녀가 있었어요. 그 의녀가 이제 장덕이라는 의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녀에게 처음으로 배웁니다. 모든 의술을. 그리고 그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근데 장덕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괴팍스러운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참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 그랬었군요. 네. 저도 예전에 좀 괴팍한 선생님께 의학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좀 비슷해요. 스타일이. 그리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됐어. 그냥 외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 그래서 정말 끝없이 질문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연불하듯이 혼자 질문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공부했던 방식일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 왕진을 가는데 따라가요. 예. 그리고 맥을 짚는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실전에서. 임상에서 시켜보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소갈증이 있으시다. 진맥을 해보거라. 예. 자, 진맥을 하죠. 처음인 거예요, 지금. 맥이 가늘면서 매우 빠릅니다. 세상 맥은 몸속의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맥입니다. 헌데 열이 좀 있으십니다. 일단은 그 상맥이 뛰고 있다는 자체가 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찌 되신 겁니까? 그것이 그래서 앞에 이제 어떤 약을 이렇게 첨약들을 갖다 놨어요. 사실은 그 한라산의 한양에서 내려온 의원이 계시는데 이 명약을 만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 그곳으로 가. 이건 백삼이 아닙니까? 제가 인삼이 소갈이 좋은지 몰라서 안 쓴다고 하였습니까? 저 그 의원 말이 원체 열이 많으신 체질이라 그동안 열이 내리면 쓰려고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저를 믿지 못하시고 자, 요때 요 굉장한 사이다 멘트. 그쵸? 나옵니다. 저는 의원을 믿지 못하는 병자는 보지 않습니다. 속이 후련해요. 이 멘트 들을 때. 예. 어떠세요? 이렇게 환자한테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네.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어땠어요, 환자가? 일단 환자가 치료해주는 사람을 신뢰를 하지 못하면 네. 일단 치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환자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지 치료가 잘 되는데요. 그런 네. 점에서 안 되다 보면 이게 치료도 잘 안 되고 환자도 의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가 돼서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덕도 말이죠. 굉장히 환자한테 이제 좀 붕괴를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왜 나를 그렇죠. 믿지 못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 그게 아니고 나도 그 말은 했는데 그 의원 말이 이 인삼은 이 열이 많은 사람한테 써도 무방하다고 이 오히려 약효가 더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인삼은 다 인삼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다. 그 사람 그 열이 많은 체질인데 아직 먹고 있다며 사기꾼입니다. 그래 보이진 않던데. 그쵸? 자, 그래서 이 홍삼 드시는 분들이 예. 이제 실은 이게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이 처방을 해준 사람이 이제 홍삼을 연구한 어떤 최초의 연구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극에서. 근데 써보니까 열이 있는 사람한테 써도 괜찮은 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약을 지으면서 그거를 같이 넣어서 열이 있으시지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덕은 사기꾼이다. 3이 3이지. 3의 약성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도 열이 안 나는 3이 있냐. 이러고 이제 사기꾼이다.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어. 예? 아니 하면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까? 어딥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분이 나서 못둬. 제주가 멀리 떨어져 있다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병자를 우롱할 생각이라 하는 것들은데 그냥 의원이 아닙니까? 의원은 무슨 의원? 한양서 완례하고 좋지도 않은 물건을 말로 구슬려서 값이나 비싸게 받아 한몫 챙기려는 심산이야. 떠돌이 상인님이 틀림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의원이 있다는 곳을 이제 장덕과 장금이 가요. 가가지고 이제 만납니다. 내 이놈! 내 이놈! 2단 접착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장금이는 그 안에 있는 약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안을 들어가서 이제 삼이 막 놓여 있고 그리고 증기가 막 나오는 이런 곳에 가서 완성되어 있는 어떤 홍삼의 오리지널의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맛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홍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찌고 오래 말릴수록 색깔이 더 검어진다, 더 진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홍삼의 단면을 잘라 보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번을 구중구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면이 아마 자세히 보면 9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해요. 자, 계속 화면 한번 볼게요. 예. 안 패는 걸 가르치면 모를까? 뭔 스승이냐? 스승이고 왈패고 간에 내 얘기부터 합시다. 내의원 의관까지 지내셨다는 분이 사람 체질을 따지지 않고 어찌 인삼을 쓰셨소? 내가 그분 체질을 바꾸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자,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치료 기간을 정했고 치료 계획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의원이 끼어들어서 그 환자의 몸에 열을 부채질했다. 이제 네, 이렇게 그렇죠. 오해를 단단히 예. 이제 하게 된 거죠. 기본을 모르는 것 아니오? 따라오시오. 자,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오. 이는 수삼이요. 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삼의 상태로 장기간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인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이 분해되어 그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어. 허나 이 수삼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저 가마솥에 찌고 다시 말려서 이 홍삼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약효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 더구나 찌게 되면은 인삼 뇌에 있는 독성까지 사라져서 약효가 더 배가돼요. 또한 열이 많은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소.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찌 알아내셨어요? 어찌 알아내셨습니까? 그 전에 그런 성분이 그런 약효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에게도 홍삼이 아무렇지 않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이 홍삼에 대해 준비한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배울 때 삼은 삼이다. 그리고 만일 삼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일 열이 좀 있고 밖으로 이제 좀 실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 열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약재하고 같이 써야 되는 쪽으로 강조하는 그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박 선생님은 어떠세요? 홍삼 열 많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변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좀 네.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돌려가기?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그냥 한 방에 큰 줄기를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고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네. 특정한 한 200가지 처방 안에서 모든 환자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세방이라 그래서 굉장히 처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 맞는 거에 이제 환자에 맞는 처방을 구해서 이제 그거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유명하신 이재마 선생님이 그 만드신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동의 수세 보호를 쓰신 분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고방, 후세방, 사상방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고방에서는 인삼을 심화, 비경 뭐 이래 갖고 그 명치 있는 데가 딱딱하게 굳거나 아니면은 답답하거나 뭐 좀 그럴 때 써요. 소화가 좀 안 되시는 분들, 거기가 꽉 막히신 분들, 뭐 요거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쓰는 게 이제 지금 보통 분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방법인데 기운이 없을 때 예, 드시면 기운 나게 해드리려고 보약 비슷한 개념으로 네.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상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소민들이 열이 많이 나갖고 열을 식혀주려고 써요. 그거 되게 특이한 관점이네요. 근데 네, 체질이 그렇죠. 일단 소음인일 때. 그러니까 병적으로 뭔가 사기가 들어왔던 뭐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어떻게 일단 됐든 간에 소음인인데, 예, 쳐서 열이 좀 나는 상황. 예,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알려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여간 열이 나는 상황에서 열을 꺼트리려고 인삼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몸에 쉽게 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예. 드시면
많이 더울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드시면 기운은 올라가요. 후세방 개념이 있으니까 인삼이라면 소민이 드시던 태어민이 드시던 소양인이 드시던 기운은 좋아진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작용이나 불편하신 느낌 같은 거 요런 네. 요런 게 이제 소음인에 비해서 많이들 나타나시죠. 아. 기본적으로 인삼에 우리가 왜 공효라 그러잖아요. 공효. 그래서 이 약성이 어떻게 몸에 일어나는가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원기를 예, 회복시키는 그렇죠. 거. 예.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몸의 위장이나 비장의 기능을 이제 좋게 하는 거. 예,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의 진액을 모아줘서 갈증을 해소하는 예. 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자료 오디오를 들으셨을 때 나오던 소갈에 좋지 않은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라는 말이 그 부분 때문이에요. 소갈에 쓰면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정신을 신이라 그러잖아요. 예. 신. 근데 이 부분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정신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네. 인삼 보통 쓰는 거에 한 10배를 써서 어, 귀온탕이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쓰는 처방도 있어요. 그러면은, 혼을 돌아오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처방이요. 근데 인삼에 10배가 들어가야 돼요. 한 첩당. 약값이 굉장히 비싸지겠군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환자한테 네. 해드려도 욕먹죠. 그러니까 음, 처방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홍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홍삼의 족보는 인삼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삼이 이제 수삼, 백삼, 홍삼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4에서 6년근 수삼을 잘 쪄서 이제 건져 숙성시킨 것이 이제 홍삼인데, 이 홍삼 역시 몸의 열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복용을 이제 시키는 것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양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서양삼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자음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리퀴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는 잘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부분과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삼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붉게 이 뜨겁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이 달아오르는 실열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리고 몸이 상대적으로 음이 허했을 때 은근히 발열이 되는 허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도 서양삼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허열 증상이 생겼을 때 서양삼을 쓰는 것이 그럴 때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드시는 분이 좀 부작용이 덜 하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런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우리가 넓히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홍보하는 건강식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또 모든 것이 내 몸에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주위에서 건강식품을 트라이를 해보실 때 보면은 네. 주위에서 누가 먹어봤더니 좋더라. 혹은 광고에서 보시고 이거는 뭐 이런 거에 좋으니까 뭐 그런 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건강식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한약재 일부가 뭐 빠져나와서 건강 보조식품처럼 됐던 간에 중요한 거는 일단 드셔보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나서 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시겠다. 네. 그럼 한 어느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정도 드셔보시고 좋은 게 생겼다라던가 아니면 나쁜 게 생겼다.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나쁜 건 없고 좋은 것만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드셔야죠. 예? 자기 몸에 잘 받고 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자, 오늘 홍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또 전달하면 듣는 분들이 또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상식선에 준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약간의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홍삼? 준비한 거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 문맥상 좀 건너뛴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홍삼은 뭐 또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예, 그렇죠. 네. 예, 그때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 인삼의 종류에서 출발되는 거, 그리고 예. 그 인삼 카테고리에 홍삼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몸이 뜨겁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 홍삼을 잠깐 트라이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예,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한 달 정도 복용하시고 몸이 늘어지신다,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는요, 그 인삼티 같은 거 먹잖아요. 예. 그럼 되게 졸려요.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분은 이제 체질 연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기운이 위로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 저는 오히려 다운되는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홍삼을 선물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먹죠. 네. 네. 저는 누구인가 또 선물을 해야겠군요. 저한테 주시면 고맙죠. 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께 그러면 저에게 누군가 홍삼을 주면 박 선생님께 꼭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이게 좀 국민 건강식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히 돌을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취지는 이런 쪽이죠. 내 몸에 잘 맞는 분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잖아요. 예, 일단 건강해지시려고 드시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명한 어떤 선택을 위해서 또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번 더 좋은 소재,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